결국 경매에서 보증금 7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 과실을 70%로 보고 중개사 과실을 30%로 봐서 중개사에게 30%에 해당되는 2,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원룸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원룸 전세 사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임차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그 누구한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룸 전세 사기 사건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원룸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단독 주택인데, 이 다가구 주택의 전세 사기가 이 전국적으로 활개치는 바람에 세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입주 세대들이 거의 이제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십 채의 원룸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모두 이제 전세로 돌려서 수십억의 이제 목돈을 챙긴 뒤에 경매로 이렇게 넘기는 수법으로 하는 이제 그런 원룸 전세 사기 사건들이 일어났고, 도망쳤던 집주인이 이제 경찰에 이제 체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이미 이제 받은 돈을 다 써버렸거나 빼돌렸기 때문에 그 붙잡힌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회수하기는 거의 이제 어려울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관리를 또 위임받은 자가 또 전세금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원룸은 지을 때부터 이제 자금력이 취약한 건축주가 은행 대출금과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집주인이 처음부터 은행 대출 채무와 이 전세금 채무 등 원룸의 이제 시세에 근접하는 부채를 안게 됩니다. 물론 자금력이 있어서 은행 부채도 없이 월세로 이제 운영하는 집주인도 있겠지만, 그거는 소수일 뿐이고 대부분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어서 언제 이게 원룸이 경매에 들어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으로서는 어떻게든 월세보다도 목돈인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택 경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시기에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감정가의 심지어 50%, 70% 정도 수준에서 이 낙찰이 되다 보니까 1순위 은행 대출금이 이제 우선 변제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게다가 전형적인 원룸 전세 사기꾼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채가 원룸의 시세에 근접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그런 원룸을 부채를 안고 거의 공짜로 인수한 뒤에 새 임차인한테 세를 놓으면서 다른 임차인들은 모두 월세다 이렇게 속이고 거의 전세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는 경매로 넘기는 이런 수법을 또 전문으로 하는 사기꾼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이제 원룸 주인이 또 타 지역에 있어서 원룸 관리를 그 해당 지역의 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맡기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때 이 관리하는 관리자가 장난을 쳐서 월세를 모두 주인 몰래 이제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을 몽땅 챙겨서 행방을 감추는 이런 경우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원룸의 임대차에 중개사가 관여하면 안전할까요? 결론적으로 중개사가 관여해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이제 중개사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도 이제 속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로서도 불황기에 중개 수수료로 얼마 안 되지만 무리하게 이제 중개를 하려 하다 보니까 선순위 임대차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중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원룸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산 상태거나 사기를 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은 보증금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또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겠다면서 몸으로 때우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제 유일하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중개사인데, 보통 이제 피해자로서는 중개사가 중개사고로 인한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공지에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중개사고로 봐가지고 중개사에게 책임을 이제 물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공제금이 개인의 경우 1억 또는 2억 원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도 금액도 해당 공인중개사가 1년 동안 총 배상액이기 때문에 1년간 만약 여러 건의 이제 어떤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그 공제금도 일부씩밖에 이제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제금이 1억이다, 2억이다 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거지요. 더구나 임차인 본인 과실도 판례를 보면 거의 70%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범위도 아래 이제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평균적으로 30%입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50% 정도라고 이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사가 배상 책임지는 중개과실의 정도에 관해서 대부분 판례를 먼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중개사가 특히 이제 다가구 주택 임대차 거래 중개를 할 때 확인 설명을 해줘야 하는 의무의 범위에 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제 중개업자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그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하면서 첫째,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거쳐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중에 개인정보 관련 부분은 빼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에 관한 부분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또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그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 그 사항란에 그 임대차 관련 그 내용을 다 기재해서 교부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넷째,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다면 그 불응하는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서 임차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때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들어가서 보면 중개업자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은 고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기재했는데 문제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 계약의 이제 시기와 종기, 처음과 끝이죠. 그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경매에서 보증금 7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 과실을 70%로 보고 중개사 과실을 30%로 봐서 중개사에게 30%에 해당되는 2,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임차인은 무려 70%를 임차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임차인한테 70%나 책임을 물리느냐. 임차인이 등기부만 확인해 봐도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수가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집의 시세 등을 확인해서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따져보고 계약했어야 되는데 중개사나 집주인 말만 믿고 섣불리 이제 계약한 그런 잘못이 있다고 본 거죠. 다음으로 대구지방법원 사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019년 대구 남구 소재 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임차를 했다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한 푼도 이제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공제기금 관리하는 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제한해서 30%에 해당하는 3,300만 원만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대법원 판례의 기준처럼 중개업자는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그 자료를 또 제시를 해야 하고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중개사가 집주인이 임대차 관계에 관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임차인한테 전달을 했고
또 다른 호실에 존재하는 임대차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자료를 요구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그걸 기재하지도 않았고 임차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설명한 적도 없다. 이런 점을 이제 의무 불이행 사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임차인으로서도 특약 사항에 정한 선순위 권리인 근저당권, 임차권 등으로 인해서 경매가 실행될 경우 임대차 보증금 전부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확인한 점, 그리고 확정 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보증금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점, 이런 사유로 중개사 책임은 30%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중앙지법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다가구 주택을 소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단순히 집주인이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함이라고 주인으로부터 들은 말만 이렇게 기재했다면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 과실을 고려해서 중개사에게 역시 이제 보증금의 30%를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가구 주택 중개사하고 판례를 종합해보면 임차인의 과실 비율은 대체로 70%, 그리고 중개사의 배상 책임 비율은 대체로 30% 전후로 봤습니다. 다만 이제 중개사 과실이 좀 중한 경우에는 40%, 50%도 인정한 사례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룸을 임차할 때 특히 유의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저도 유사한 소송을 이제 다수 수행한 바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는데, 중개사로서는 중개사고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빠짐없이 교부받은 후에 임대차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면 물론이고 확인 설명서에도 정확하게 기재해서 교부하고 또 사본을 해서 만약을 위해서 보관할 필요까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으로서도 집주인 말이나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등기부를 확인해서 나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아서 선순위 임차인이나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잘 계산해 보고 임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액이 원룸의 시세에 만약에 한 60 내지 70% 이상이 된다면 이게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은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선순위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의 확인을 통해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집주인이 동의서까지 작성해 주는 것은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거나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아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원룸을 임차하려는 입장에서는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제시하는 자료나 말만 믿지 말고 내가 직접 선순위 임대차 등에 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무액을 고려할 때 경매로 이게 넘어갈 때 보증금이 과연 보장이 될지 이걸 예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잘못하면 손해배상이 매우 큰 이런 원룸 중개는 가능한 상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관련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원룸 전세 사기 사건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목격해 왔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꼭 조언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이든 중개사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대차 계약서를 제대로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가능한 원룸에는 새들지 말자. 둘째, 불가피하게 새들어야 한다면 등기부가 깨끗하고 선순위 임대차가 제대로 확인된 것만 새들자. 그리고 세 번째, 좀 비싸더라도 전세로 하지 말고 월세로 하자. 넷째, 중개사 입장에서도 원룸 중에는 가급적 하지 말자. 이상입니다.